폭탄이 나토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페트르 헤그세프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브뤼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동맹국들 앞에서 동맹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돈과 병력 그리고 인내심이 떠받쳐온 일방통행 구조입니다. 이 요구는 벨기에에 있는 동맹 본부에서 나토 국방장관들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불법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나온 요구였습니다. 트럼프와 이란의 합의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미국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4달러대로 떨어졌지만 이 장면은 더 큰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을 무료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헥세프는 사무총장 마크 루터 옆에서 발언하며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토는 위원회나 외교 성명 같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헥세프가 나토 내부에서 무엇을 밝혔을까요? 왜 유럽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군사 압박, 이민, 석유 문제를 한 번의 힘의 시위로 바꿨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헥세프는 동맹국들이 자국 공화국의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고 미국이 유럽 내 군사주둔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발언은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왔으며 아주 단순한 요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즉, 보호를 원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병력을 준비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이 평가에서 실패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넉넉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기지, 병력, 기여도, 군사 접근권, 위기시 지원, 그리고 서방의 안보가 위태로울 때 유럽인들이 실제로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팠던 말은 나토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헥세프는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통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기술, 정보, 항공모함, 전투기, 핵 억지력, 그리고 유럽 현지 주둔을 제공합니다. 반면 유럽의 일부는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불평하며 워싱턴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백악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군사 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연루된 전쟁은 나토 내부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헤그세프는 위기의 어려운 순간에 미국을 지지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이 접근, 기지, 영공, 명확한 지원이 필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따르면 한쪽이 위험 분담을 피할 때 진정한 동맹은 없으며 두려움에 휩싸여 보호를 요청할 때만 동맹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종이 호랑이라는 표현이 힘을 얻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나토가 거대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결정의 순간 헤그세프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며 군사적 부담을 미국에 떠넘기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였습니다. 루테는 단합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번 회의는 이제 단합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토는 이제 빈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헥세프의 연설에서는 실제 방위, 강경한 힘, 그리고 미국에 덜 의존하는 나토 3.0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워싱턴을 자동 군사보험처럼 여겨온 유럽 정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다릅니다. 보호를 원하는 동맹국은 공식 성명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비 지출에 대한 요구도 부담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나토의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5%까지 국방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방위와 안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이 점이 동맹 내 대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유럽 정부들이 지출 증가를 미국의 과장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가 동유럽을 압박하며 드론이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위협이 발생하면서 현실이 닥쳤습니다. 유럽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병력 재배치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헤그세프는 2022년 이후 정점에 비해 병력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미군 주둔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고 특정 구조에서의 기여를 줄이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인들에게 이 경고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요한 역량이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드론, 정보, 물류, 방공, 통합 지휘 등입니다. 헤그세프의 발언은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블럭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송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유럽연합 외부에 송환센터를 설치하는 것, 정부 간 협력, 그리고 유럽 차원의 송환 명령과 같은 메커니즘을 허용합니다. 트럼프를 국경, 추방, 주권을 옹호한다고 수년간 비판했던 유럽이 이제는 예전에 급진적이라고 불렀던 논리의 일부를 스스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전환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15년과 2016년의 대규모 이민 위기 이후로 유럽 정부들은 사회적 압력, 과부하된 국경, 이민의 강경한 정당들의 성장,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안전, 주거, 고용,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 수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년 동안 약한 국경이 국가 내부를 변화시킨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유럽연합도 문제가 이미 선거 거리 의회에서 핵심 이슈가 된 후에야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메시지는 주권입니다. 국경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보통 안보도 외부에 맡기곤 합니다. 모든 문제가 유럽연합 회의로 해결된다고 믿는 엘리트들은 무장한 적, 카르텔, 적대적인 정권, 불법 유입이 멋진 연설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헤그세스는 이 현실의 충격을 나토에 가져왔습니다. 유럽연합도 그 충격을 이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행이 시급해지기 전에 논쟁을 촉발시킨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석유도 같은 흐름을 강화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이후 미국산 원유 배럴 가격은 약 74달러까지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약 78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인 재개와 에너지 흐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합의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최근 기록을 세운 후 52,000포인트에 근접해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의 위험 감소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군사 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장, 석유,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악관은 힘을 경제적 안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팩셋이 나토를,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고 유가가 하락하자 월스트리트는 한숨을 쉽니다. 유럽 인사들의 반응은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독일에서는 국방 당국자들이 미국 전력이 너무 빠르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결정적인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헥셋이 드러낸 모순입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워싱턴이 주둔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경계심이 높아집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는 요구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지키려면 끊임없는 준비, 기술, 정보력, 그리고 신속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더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 역시 방위가 사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유럽의 일부 국가는 수년 동안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비용 부담을 떠넘겨왔습니다. 헥셋은 이러한 위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